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타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황입니다. 오늘은 6월 4일이고요. 어제 미국하고 중국 각각 그 제조업 PMI를 발표를 했습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죠. 그래서 50 이상이면 경기가 화랑이고 50 미치면 이하면은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뭐 미국이 제조업이 중요한 나라는 아니지만, 네, 미국의 경기는 살짝 둔화가 되는 모습이고요. 예, 중국은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 테무라든지 뭐 저가 공세 많이 한다고 하죠. 예, 역시 중국은 뭔가 좀 많이 굴리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2차 전지 언제 반등하나라는 거죠. 제가 냄새는 조금 잘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하반기부터는 2차 전지 좀 관심 갖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6월이 실질적으로는 상반기이긴 하지만 거의 뭐 심리적으로는 하반기에 속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같이 좀 보시고요. 네, 일단은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PMI입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이죠. 근데 이제 이게 50 이상이면 경기가 화랑인 거고요. 50 미치면은 이제 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50 미치니까 둔하죠. 예, 그리고 예상치보다 좀 낮았어요. 그래서 뭐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그러니까 이 고금리 상태에서도 좋았던 것은 일부 빅테크들인 거죠. 예, 오죽 좋았으면은 엔비디아 그 인공지능 가속기를 웃돈 주고 살 정도로, 그렇죠? 예, 그들은 그 상태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인 것이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제조업은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특히 이제 월가랑 너무나 친하다.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 너무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빅테크라든지 이제 금융 이쪽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 이제 그런 빈부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다는 부분, 특히 뭐 제조업도 좋지 못하다는 부분, 이런 점이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GDP도 최근 이제 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미국의 ISM 제조업 관리자 지수도 하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일단은 우리한테는 호재예요. 왜냐, 이제 국채 금리가 낮아지니까 어제 많이 떨어졌죠. 어제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호재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엔비디아 젠소랑 좀 욕심이 좀 과한 거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대만에 가서 대만에 뭐 일단은 IT 쇼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가 블랙웰이죠. B100인데 아니 이것도 출시가 안 했는데 뭐 그 다음에 이제 루빈이고 벌써 뭐 너무 좀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좀, 네, 아니 뭐 시총 1위 하고 싶어서 그런가요? 아니, 차세대 이제 블랙웰도 출시가 안 됐는데 그 다음 거를 얘기를 하면 그 다음 건 이만큼 좋아진다. 이건 좀, 좀 블러핑이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실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좀, 너무 좀 급하다, 성급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뭐, 일단은 뭐, 주주들은 환호를 하겠죠. 예,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엔비디아 주가가 좋아서, 다른 것들이 또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최근에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려스럽다. 뭐, 대만의 영웅이 되고 싶은 건가요? 왜 이렇게 욕심 부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쨌든 간에, 이제 최근에 AI PC, AI 스마트폰, 이제 이런 것들, 그죠? 원디바이스입니다. 원디바이스. 그래서 원디바이스랑 관련된 거, 암홀딩스, 이제 점점 중요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 이제 암홀딩스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제는 좀 많이 뒤숭숭했어요. 그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이게 지금 뭐 시총 미국에도 그래도 10위 안에 드는 진짜 큰 종목입니다. 근데 갑자기
99%가 날라갔어요. 알고 봤더니 전산 오류. 와, 진짜 대박이죠. 네, 이게 다른 의미의 대박입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아, 네, 이게 어쨌든 간에 어제 뭐 굉장히 뒤숭숭했었고요. 예, 그러고 이게 엔비디아가 그렇게 급등해도 나스닥은 뜨겁지가 못합니다. 그죠? 예, 국채 금리가 그렇게 내려갔는데도 예, 0.56이고 그리고 음봉이에요. 그래서 너무 엔비디아 혼자 독주하는 것도 좀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한지 그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어제 우리 윤 대통령님께서 그 포항 영일만 동해죠. 예, 포항 옆에 영일만의 그 유전이 사실 뭐 처음 얘기 아니죠. 예,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사실 좀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대규모 유전이 발견됐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발견되고 뭐 이런 사실은 뭐 땅 파면 뭐 웬만해서 다 나온다. 그죠? 옛날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이제 그것을 이게 시추하는데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꺼낼 수는 있어요. 그죠? 예, 꺼낼 수는 있는데 이제 이게 얼마만큼의 경제 가치가 있느냐. 그죠? 예, 요게 좀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이 굉장한 석유 수입국인데 뭐 이런 이걸 자급자족하면 진짜 산유국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죠? 이제 전 세계가 다 산유국이에요. 이러면은 뭐 그냥 수입해서 쓴 게 싸지 않나 저 싶을 정도로 예, 유가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락하면 뭐 사실 우리는 좋죠. 그죠? 우리는 아직까지는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좋습니다만 이제 산유국들 뭐 해 먹고 사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지분까지 매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중동 국가들이 이제 석유 말고 다른 거, 뭐 친환경, 뭐 수소라든지 자꾸 하려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쨌든 간에 파면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게 채산성 있느냐, 경제적인 이게 뭐 해자가 있느냐,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파면 나옵니다. 파면 나와요. 이제 파면 나온다. 어쨌든 간 유가가 하락한 부분은 우리한테는 당연히 좋습니다. 그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더 그렇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항공주. 예. 예, 그리고 중국입니다. 차이신 제조업 PMI인데 50 이상 넘어갔죠. 예, 예측치보다 살짝 상향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이 어쨌든 간에 뭐 우리한테는 중국이 너무 잘 돼도 우리한테는 별로 좋지가 않죠. 그게 또 너무 안 돼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예, 중국을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은 제조업은 좀 살아나고 있어요. 예, 물론 이게 저가 공세고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네, 예, 미국하고는 좀 반대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항생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 항생 예,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또 너무 제조업이 안 좋으니까 니케이 일본하고 대만은 오늘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일본하고 대만하고 그죠? 이건 뭐 좋을 때는 지들만 가더니 안 좋을 때는 또 같이 안 좋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역시 삼성전자가 아직은 확실하게 우상향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그죠? 예, 어제 뭐 기술적인 반등이고 최근에 너무 많이 그 이제 아람코 때문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수급 문제로 인해서 좀 많이 내려왔었죠. 그래서 어제 반등을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급등하기에는 그러니까 뭔가를 좀 더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게 뭐 코스피가 빨리 올라가기도 어렵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이제 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왜 이런 종목들이 좋을까요? 역시 예, 국채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렇죠? 예, 국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역시 2차전지 또는 바이오 이런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더 좋네요. 그죠? 당분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제 매동을 보면 어제는 매수는 오늘 매도예요. 그죠? 다음 주 그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외인들은 그냥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이렇게 막 띄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막 떨어뜨리기도 그렇고 그냥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코스피는 거의 이렇게 될 확률이 높고요. 오늘 뭐 많지는 않지만 코스닥에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현물을 보면 어제는 매수니 오늘은 매도예요. 그렇죠? 최근에 뭐 아람코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수급을 이제 좀 빼놨죠. 그리고 이제 급격히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역시 그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관리 차원에서 이제 코스피는 좀 횡보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물도 그렇죠. 어제는 사실 오전에만 1조 4천억 대량 매수했었어요. 근데 오후 들어서 좀 빠졌죠. 그리고 오늘은 또 매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까지는 코스피가 좀 그냥 관리 차원으로 그래서 롱숏 또는 이런 식으로 좀 관리 정도만 해줄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그 한국가스공사 그죠? 어제 말씀드렸고 어제 상한가 같고 오늘 오전까지만 보자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게 유전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게 뭐 국면 전환용 아니야. 근데 뭐 꼭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고 뭐 당연히 유전 개발되면 좋죠. 그렇지만 이게 진짜 뭐 파면은 나오긴 나오겠죠. 그죠? 근데 과연 채산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석유, 가스 종목도 어제 뭐 수급을 탔기 때문에 뭐 오늘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시초되니까 강관이라고 하죠. 강관. 네, 이런 종목들도 오늘 급등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한번 탔으니까 좀 갈 수는 있지만 이건 뭐 길게 볼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설령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실제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10년 뒤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그 사이에서는 계속 비용만 들어가죠. 그래서 좀 오래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만 일단 보자고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잘 되면 좋고요. 당연히 잘 되면 좋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내려가니까 그게 뭐가 좋습니까? 항공주는 좋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공주 항공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항공주. 그래서 역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더 반등해주는 상황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유가까지 내려오니까 항공주는 이제 이건 호재인 거죠. 그래서 2% 정도 반등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제가 마켓 인사이트 올려드렸죠. 삼성전자, 네이버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IT 강국인데 왜 이렇게 됐나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죠? 여기는 단순히 뭐 반일 문제 뭐 이게 물론 이제 라인 사태를 두고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감정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라인 사태 뭐 일본 정부가 나쁜 정부야 이게 아니라 그쵸? 그 뒤에는 얘네들이 뭘 믿고 하나 그동안은 네이버가 기술을 제공했어요. 일본은 그 기술이 없어요. 그럼 누가 뒤에는 빅테크들 챗 GPT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쵸? 그래서 빅테크들이 뒤에 있다. 응? 그래서 일본을 뺏어 먹어야 그쵸? 동남아까지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라인은 현재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이제 지분이 50%씩인데 절대 이거 헐값에 매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정부 차원에서 또 이것은 보호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 주가만 봐도 우려감이 너무 크죠. 우려감이 너무 큽니다. 사실 언제부터 라인의 지분 가치를 인정해 줬습니까? 그쵸? 이걸 판다고 해도 이제 10조 가치이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주가는 너무나 부담 없는 자리, 너무나 헐값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도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역시 이제 국채 금리가 완화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IT, 이런 인터넷 IT 이쪽도 좋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네요. 셀트리온 4% 상승 반등 그리고 알테오젠
HLB랑은 다르죠. HLB는 FDA에서 이제 이번에 실패했지만 알테오젠은 여기는 뭐 아예 너무나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떨어지도 않았어요. 역시 기술 수출하면서 최근에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알테오젠의 예, 반등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 상승. 어제 오늘 굉장히 좋네요. 역시 국채 금리가 내려가니까 예, 바이오도 반등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사실 이 2차 전지죠. 그래서 역시 인간 지표입니다. 모두가 막 인공지능 할 때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2차 전지는 이제 막 옛날에는 막 이거 뭐 공매도 해, 막 어떻게 해야 돼 막 하다가 이제 요즘 아예 그런 얘기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다 포기하고 손절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예, 이게 그때가 되면 사실 진짜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막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고 막 이럴 때 이게 바로 인간 지표입니다. 이럴 때가 반등이 나올 때예요. 예. 제가 뭐 하루 이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정확한 인간 지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포기하고 손절하고 할 때가 드디어 반등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오늘 뭐 코스닥이 좋은 이유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옛날 저점, 전저점 부분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미리 일찌감치 반등이 나왔었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이 양극재에서 제가 좀 예전에도 앞전에서도 이제 좋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가 참 최근에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여기는 음극재죠. 음극재 중에서도 흑연과 실리콘, 이제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퓨처엠도 사실은 뭐 양극재, 음극재니까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뭔가 특화되고 뭐 한 가지 잘하는 종목들이 더 나아요. 대주전자 재료 최근에 급등을 해주고 있고 상승세가 다른 2차 전지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네. 그래서 보면은 네, 이렇게 네, 수급도 또 양호하죠. 네, 수급도 양호하고 이런 종목들은 네, 추세를 타고 있다. 그리고 뭐 그 2차 전지 장비 종목으로 PNT도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올해 진짜 드디어 포텐이 터지고 있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또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 좋다라고 할 때가 오히려 기회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모두가 진짜 엔비디아, 갓비디 할 때가 오히려 조심해야 될 때고 2차 전지 더 이상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 꼴 보기도 싫어, 이제 손절할 거야. 이때가 기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인간지표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면 이런 기회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기대를 해보자, 관심 가져보자 했고요. 그리고 이제 6월은 아직은 죠 상반기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하반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맞점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